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검찰, 공수처등 사정기관이 총동원돼서 수사와 감찰을 핑계로 무차별적인 윤석열 흠집내기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 사정기관이 대선의 천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대선 전국의 하디슈 분석하겠습니다. 분석에 앞서서 공지사항 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11시 시사정담을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내일 목요일 11일 11시에 윤영걸 대표님과의 대담도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 국장님. 네네. 지금 정부 사정기관이 네. 총동원돼서 네. 일부 언론에서는 벌떼 공격이다. 네네. 이렇게 할 정도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네네. 지금 한 10개 정도의 그런 수사 감찰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뭐 그 내용부터 좀 전체적인 내용부터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네. 이 핵심은 어쨌든 최종 목표는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든 흠집내겠다라는 게 최종 목표인데 그 중에서도 이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했던 것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됐던 것들을 전부 다 뒤집으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 하명 사건이라든지 하명 수사 사건, 그다음에 월성 원전 사건, 또 조국 관련돼서 뭐 사모펀드 의혹 사건이나 또 뭐 그 조국 그 수사와 관련된 진정 사건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윤석열 총장 시절에 했던 살아있는 권력 또는 권력의 측근에 관련된 수사를 뒤집겠다라는 의도가 명명백백히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에 들어오는 건 이 모든 것들이 진정과 여권의 주문. 진정이라는 건 당사자들 여기서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피의자나 혹은 그 혐의를 받는 피고인 신분으로 있던 사람들이 진정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제가 압박을 받았어요 해갖고 그 진정을 통해서 수사를 다시 감찰을 다시 한다는 거.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시절에 윤석열과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시절에 검찰을 들들달달 털어서 모든 것들을 되돌리고 윤 총장에게 흠집 내겠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라는 의도가 지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른바 문재인과 관련된 사건들 그리고 조국과 관련된 사건.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뭉개자는 것 하나고. 그렇죠. 나머지 또 하나 큰 덩어리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수사했던 것들을 공격해서 그걸 뒤집어 엎어가지고 윤석열을 흠집내겠다. 이 두 가지인데. 투 트랙입니다. 지금 법무부, 대검, 공수처 이 세 군데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첩하는 거예요. 대검은 공수처에 이첩하고요. 뭐 법무부는 대검에 이첩하고 그렇죠. 서로 이첩해가면서 완전히 삼각 공조를 이루고 있죠. 지금 경찰도 뭔 작업을 많이 벌이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전해철이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행정부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아직은 표면화되지는 않았는데 우선 법무부를 보면 다른 것은 제하고라도 그 조국 수사팀이 강압 회의했다는 그러한 것을 지금 제보랄까 뭐 고발을 받아가지고 대검 감찰부에 이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고발한 사람이 바로 김경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김경록 기억하시죠? 왜 우리 CCTV를 봤잖아요. 정경심 교수 연구실에서 그 몰래 컴퓨터를 하드디스크를 들어다가 차에 싣고 자기 차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정경심 조국 부부의 집에 가서 컴퓨터를 직접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법까지
판결이 나왔습니다.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말이 어떻게 진정을 냈냐면 저요 검찰이요 막 회유하고 압박했어요. 그래서 허위 자백을 한 거예요. 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그걸 또 덥석 물어갖고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에 이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 검찰 이 수사 단계에서 그러면 재판 단계에서 그걸 얘기하면 형이 당연히 감형이 되거나 무죄 그렇죠. 혐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엎을 수가 있잖아요. 예. 자기가 영원히 범죄 지금 꼬리표를 달고 살지 않으려면 재판 단계에서 당연히 내가 압박받았어요 하고 거기서 쟁점을 다퉈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변호사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네. 그런데 제가 재판 과정을 쭉 찾아봤어요. 재판 과정에서 이 김경록이라는 사람은 단 한 번도 회유 압박을 얘기하지 않고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 측에 지금 혐의에 대해서 인정한다. 하고 그런 변호사도 일단은 인정한다에서 출발해서 그런데 이거는 변호사 쪽이 지금 집중 공격한 건 저기였어요. 부인 정경심. 그러니까 검찰의 혐의에 대해서 다툼을 한 게 아니라 이건 어쩔 수 없었다. 정경심이 지금 우리 쪽에 불리한 증언을 하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다툼으로 형을 감형하려고 했어요. 변호사인 측들은. 그리고 아주 지금 물론 중간에 검찰개혁 얘기를 운운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요. 변호인이. 그런데 갑자기 재판 다 끝나고 회유 협박을 했다? 이거는요, 자신의 어떤 이 형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뭔가 정말 이 외부적인 요인. 자신이 아닌 그거죠. 다른 요인 때문에 이런 지금 진정을 냈다라고밖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경록 씨가 재판 중에는 정경심 씨가 조국의 부인 네네. 자기한테 그냥 책임을 많이 떠넘기려니까 그걸 그렇죠. 방어하는데 급급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예, 않다는 것을 그럼요. 정경심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다 재판이 끝나서 재판 과정에서는 광합이라든가 회의를 받았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하다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왜 그러냐 갑자기 느닷없이. 그거는 뭔가 외부로부터 사주를 받았다는 의심을 하는 게 이렇게 합리적인 추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내가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형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무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강압이나 회의라는 것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늘 강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죠.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하는데 너 당신 그 사실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것을 강압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럴 수도 있는 그렇죠. 사안이라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완전히 주관적인 거고. 그렇죠. 그런데요, 왜 재형 법정주의, 그러니까 증거 우선주의 아닙니까? 지금 이 사건은 너무 명명백백해요. CCTV 다 드러나 있죠. 그리고 집에 찾아간 거 맞죠. 하드디스크 교체한 거 맞죠. 그것을 회유에 의해서 내가 했다, 안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증거들을 우선으로 해서 제가 판결문이라든지 당시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1심, 2심, 대법원까지 어떻게 지금 판단을 했냐라고 이렇게 보면 이 증인의 진술은 중요하지도 않아요.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모든 증거와 그다음에 그 상황이 전부 다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툼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진술을 마치 회유에 협박해서 내가 거짓으로 진술을 했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재판에 영향도 전혀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압박감을 느꼈다는 것만으로 검찰을 이렇게 감찰을 한다? 누가 이제 앞으로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이 그 얘기 아닙니까? 이제 범죄자가 권력과 짜고 이렇게 사정기관을 압박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 유시민이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재단 이사장, 전 이사장이 됐네요. 네. 그 컴퓨터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걸 김경록이가 증거 보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희대의 명언. 희대의 정말 명언을 남겼는데 도저히 이 지워지지 않는 유시민의 정말 명언입니다. 증거 그러니까 보존을 하려 했다. 지금 이 김경록 사건도 그렇고 지금 여권이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그 월성 사건 그것도 뭐 고발 사주 아니냐. 예. 어, 김용민이. 저쪽에, 예, 김용민 뭐 이런 사람들이 하니까 또 법무부 이 박범계가 그걸 덜썩도 받아가지고 또 그걸 또 대검한테 지금 이첩한 거예요. 아니, 이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예. 우리 피감기관과 여권 의원들이 입을 맞춰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예. 의견 낼 수 있죠. 아,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이니까 여당 의원이 얘기하면 맞장구 쳐주는 것까지는 뭐 꼴 보기 싫어도 어쨌든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권 의원이 이거 지금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네 하고 덥석 그 대검 감찰을 지시한다. 이거는 말이죠. 감찰권 남용이고 오용이죠. 그렇죠. 뭐가 고발사주 의혹이 뭐 윤석열한테 맨날 고발사주 의혹 하는데요. 이게 바로 감찰 사주입니다. 감찰 사주 맞습니다. 감찰을 사주하는 거죠. 감찰해라. 네, 제가 저기 그 불감청인지 고소원이었습니다 하고 덥석덥석 물어갖고 대검을 감찰을 한다. 이렇게 감찰을 남발하면 검찰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 누가 수사를 하겠습니까? 뭐 법무부는 그렇다 치고 지금 대검에도 3건이 있어요. 뭐 중요한 거 2건만 보면 서울 고검에서 네. 조국 수사팀이 사모펀드 부실 수사했다는 그러한 진정이 들어오니까 또 감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조국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 이성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지금 서울 고검에 고검장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지휘했던 것에 대해서 셀프 감찰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중앙지검장 시절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예. 뭐 그 앞뒤 안 가리고 지금 사실 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거 조국 그 부인이 사모펀드 왜 투자를 했을 때 코링크 피해에서 코링크 피해에서 했을 때 이 배우가 사실은 정경심이 아니라 그 안에 다른 기업이다. 익성이라고 있었지 익성, 않습니까? 예, 자동차 익성이다. 부품회사. 거기서 돈 대줬다. 뭐 라고 그 이 대깨문들이 막 그냥 퍼날랐어요 그때. 그러면서 뭐 그 김어준을 포함해서 유시민을 포함해서 익성이 바로 범죄다, 뭐 범죄 집단이다 하는 식으로 뭐 난리를 쳤는데 사실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미 그때 사실관계가 다 드러났는데 그것을 왜 익성을 수사하지 않고 정경심을 잡아넣느냐. 아니, 이걸로 그러니까. 지금 익성을 덮어줬다는 거죠. 아니 정경심의 범죄 행위는 이미 다 드러나서 재판을 받아서 4년형을 그거도 익성하고는 별개 문제고 네. 그 당시 다 알다시피 우리 뭐 국민이나 시청자들이 알다시피 추미애가 수사팀을 다 해체해버리고 다 좌천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걸 지금 당시 지휘했던 사람이 이 추미애하고 짜고 했던 사람이 이성윤 아닙니까? 중앙지검장 했잖아요. 그 사람이 서울고검에 가서 그걸 지금 감찰을 한다는 게 정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진짜 결국은 이제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 이거 네, 지금 그렇죠, 그거죠. 뒤집기 위해서 예. 이런 지금 감찰을 하는 거 하나하고 예. 또 하나 이제 대검 감찰부에서 해가지고 지금 공수처하고 짜고 한 게 이른바 윤석열 전 총장 시절에 대변인을 했던 대검 대변인 네. 그 사람들의 휴대폰을 포렌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고발 사주 그것 예. 때문에 예. 그걸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이 있는데 네. 급기야 검찰총장하고 기자들이 뭐 멱살잡이까지는 안 갔지만 물리적 충돌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아니 이 정부가 진짜 안보 아까 그 전에 없는 유례 없는 일들이 하도 많아서 정말 지금 기가 막힙니다. 이제 사건의 발단은 이겁니다. 지금 대검 대변인 있지 않습니까? 예. 대변인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포렌식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휴대폰이 사실은 공적 그 휴대폰입니다. 왜 보통 그렇게 되면 공용 휴대폰이라고 해서 이 공적인 어떤 업무에만 쓰는 휴대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휴대폰이 사실은 지금 현재 대변인만이 아니라 윤 총장의 시절의 대검 대변인들이 함께 사용하던 휴대폰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 그래서 이 기자들 그러니까 이 대변인이나 이 기자들이 이 요구하는 건 이거죠. 아니 이 사람만 승인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한 총장 시절의 대변인들이 사실은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창수나 그 권순정 이 두 대변인도 그들이 통화했던 내역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근데 뭐 그런 거 들을 필요도 없어 하고 그냥 포렌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 포렌식을 하고 그걸 또 이제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이라는 명목으로 가져갔는데 공수처에 거의 보내준 거죠. 문제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변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총장의 분신이나 다름없고 그렇죠. 특히 대변인은 기자들하고 여러 가지 무슨 공적인 그 전화도 하지만 뉴스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사적인 대화들도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무슨 취재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내용까지를 지금 다 털어서 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네. 특히 권순정 후고 이창수 그런 사람들은 지금 한 분은 부산 서부지검 지청장으로 가 있고 한 분은 대구지검 차장으로 있는 현직 검사들, 아니 고위직들 아닙니까? 포렌식을 하려면은 법적으로도 형사소송법이라든가 당사자의 참여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것도 없었고 더군다나 이 대변인들은 그 윤석열 총장 때 하도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늘 대변인하고만 밥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전부 자기 주변 참모들이 추미애 사람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대변인들의 공용 휴대폰에는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고발 사주라든가 그 수사에 필요한 것만 해야 하는데 다 털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언론으로서는 또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대변인하고 가장 가까운 게 기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언론 자유 침해고. 그렇죠.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달려가서 어저께 그 3시경이었습니다. 검찰총장 방 그 대검 8층에 있죠. 검찰총장 방에 갈려서 대표자 10명, 출입기자단 10명이 이게 보수 진보 뭐 이런 거 편가름 상관없이 모두 다 분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가 가서 이게 검찰총장이 승인한 것이냐 따졌고요. 그랬더니 김호수가 아니 감찰 사안은 보고만 받는다. 뭐 보고 받았다, 통보 받았다 하고 대답을 하니까 그럼 감찰부장 불러서 직접 얘기를 하게 해라. 했더니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나 시간 약속 지금 뭐 어디 그 교육이 있으니까 검사 교육이 있으니까 비켜 하고 이제 물리적으로 막 밀쳐내니까 거기서 이제 뭐 트러블이 있었죠. 그러니까 김호수가 목소리를 높였으니까 나를 겁박하는 거야 뭐 하면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거야 하고 기자들한테 고함을 쳤다는 겁니다. 김호수가 그런 대접 받는 게 당연하지. 지금 무슨 김호수가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검사들도 제가 듣기에는 총장으로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 총장은 바쁜 게 아닙니까? 이건 허수아비 총장으로 다 아는데 그렇죠. 무슨 대접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총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대접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사달이 수개월간 났는데도요. 김호수가 지금 처음으로 제가 들은 말은 날 겁박하는 거야. 나 처음으로 들은 얘기예요. 대상동 수사에 대해서 뭐 제대로 된 지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뭘 한 게 있어요? 아니 검찰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했다면 저가 진짜 검찰총장이라면 수사 제대로 하겠다. 믿고 봐달라. 이런 정도의 정말 총장으로서 워딩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 딱 닫고 박범계만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다가 날 이런 대접해도 되는 거야로 첫 발언을 기자들한테 첫 발언을 쏟아내다니요. 참 이런 인간이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공수처도 지금 4건이나 돼요. 4건. 예. 여권 정치인 고발 사주 의혹. 고발 사주 의혹은 이제 하도 뭐 나왔으니까.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또 한명숙 모해 위중 교사 수사 방해,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수사. 이 옵티머스는 한명숙에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수사를 자기들이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한명숙 사건은요. 아니 늘 이 진보의 아까 보수 패널들이 다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미 그들이 주장하는 그때 당시에 한모 씨 그러니까 한신공영 대표 한모 씨가 뭐를 썼다 뭐 근데 그게 이제 옆에 있는 어떤 뭐 이 감옥 동료, 감방 동료들에게 보여줬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다. 이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증언했다. 뭐 그래서 회유를 받았다. 이건데요. 당시 1심 재판부터 이건 다 재판에 드러난 겁니다. 그 1심 재판부가 이 글에 대해서 다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이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대법까지 인정을 받은 것이고요. 그런데 뉴스타파라는 친연 매체가 갑자기 그게 새로운 것인 양 한신공영 대표 한모 씨가 유명을 달리하자 그걸
들고 일어나서 이게 새로운 사실이고 뭐 하면서 계속 이걸 다시 이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건 사법적으로는 뭐 이념을 떠나서 이미 다 끝난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법조계 인사들이 전부 다 입을 모으는 겁니다. 다만 친여 성향을 가진 국회의원 출신의 법조계 인사들, 이들이 그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또 뭐 시민단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을 20몇 번인가 고발한, 거기서 네. 주로 제기하는 거고, 이 판사 사찰 문건도 이 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은 인용을 했었어요. 네네. 그러나 이제 1심에서는 또 뒤집어졌고, 그러나 지금 현재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2심에 가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대법원은 이런 없고 것까지도- 행정심판이 2심까지니까 2심에서 예. 끝났죠. 예. 아니 지금 1심이 끝났고요. 예. 2심이 이제 들어갈 진행 테고요. 중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문제까지도 공수처가 무슨 수사를 지금 하겠다고 해갖고 지난 22일 이끄는 것 아닙니까? 지금? 네네, 그렇습니다. 예.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아니 거죠. 여권 인사들이라든가 청와대 인사들, 그 사람들은 지금 수사를 전혀 안 하고 있으면서 윤석열 한 사람에 대해서만 거기에 들어온 그 많은 공수처에 지금 뭐 몇천 건이 들어와 있다든가 그런 고발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것만 4건을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죠, 수사를 공수처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검사도 몇 명 되지도 않고 이런 수사 역량도 없는 데서. 그러니까 윤석열 수사처다.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수처 만들 때부터 이건 윤석열 잡으려고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데, 아니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대장동도 이렇게 수사해라 그럼. 네. 대장동도 이런 열의를 갖고 이렇게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좀 열의를 보이고, 공수처도 대장동을 들여다봐라. 그런 이 열의와 그런 게 있다면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런데 거꾸로 이 수사들은요, 보면은 1년 넘은 것도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같은 건 1년 아니, 6개월이 넘었습니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말씀하신 대로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건 진짜 반부패 강력부에서 할 사안도 아니고 진짜 네. 이건 형사부에서 해야 할 사안인데, 그렇습니다. 예. 이걸 1년 넘게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털어도 안 나오는데도 지금 그에 붙잡고 뭉개고 있는 있고. 거고요. 예. 오히려 대장동 사건은 지금 경제범죄 형사부에서 이거야말로 반부패 강력부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액수를 비교할 수도 없고, 액수가 이쪽은 몇 조 원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렇죠. 전체 총 뭐 이익 규모로 봤을 때 그런 것과 도이치모터스와는 완전히 세 발의 피고요. 또 이쪽에 관련된 인물들 보십시오. 고위공직자 출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진짜 나라를 지금 뒤흔드는 사건과, 그 다음에 주가 조작, 한 기업의 주가 조작 사건과 지금 그 수사하는 수사처가 뒤집어졌다는 거죠. 결국 지금 이런 벌떼 공격이랄까, 사정기관을 총동원한 수사 감찰 남용은 1차적으로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고 있지만, 앞서 얘기한 대로 자신들의 퇴임 이후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서 예. 울산 하명 수사라든가 월성 원전, 네. 이런 것까지도 지금 뒤집기 나서고 조국 수사까지도 다 뒤집기 뒤집기를 나서고, 나서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되게 임기말이 되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아주 강력한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높아지니까, 있죠. 사실 검찰이라고 하지만 뭐 소위 김호수 쪽이라든가 친문 쪽에 서 있는 검찰은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전체 검찰 2,200명 중에 뭐 100명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나머지 검사들은 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그 지난해 검난 사건 때 99%가 다 윤석열 지지했지 않습니까? 예,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징계를 지금 철회해달라. 검사들도 아주 동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부.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라든가 이 사정기관을 딱 군기를 잡아놓지 않으면 이때 이 대개 임기 말에 이제 막 터져 그렇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이트 사건이 전부 다 예. 사실은 검찰의 권력기관 수사로 또는 측근 수사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정기관 기강 잡기, 예. 일종의 군기 잡기, 이런 다목적 보석을 갖고 지금 이 권력에서 기획으로 이런 작전을 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대장동 의혹 사건만 하더라도 사실 이 집권 여당은 좀 이렇게 그 가볍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모든 그 검찰의 수뇌부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찍어 눌러갖고 뭉개고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지금까지 계속 언론이 단독을 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사실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이거를 이 위의 지시를 제대로 안 따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렇죠. 당신들은 지금 권력 말기에 몇 년이나 지금 뭐 더 하겠어. 우리는 아주 수십 년을 해야 돼. 근데 그렇죠. 당신들 따라가다가 이 정권 바뀌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이거는 뭐 이재명이 들어서면 이게 덮어질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또 사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 사건만큼은 정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장동 사건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그 수사관들도 다 몇십 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달 내에 곧 큰 게 터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네. 언론한테. 네네. 그래서 대장동 비리 사건도 한 달 내에 큰 전환점을 맞을 것이다. 그 내부에서 이런 일이 있다. 하고 양심선언하고 나선다든가 하면은 이건 사건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얘기들이 지금 서초동 검찰 그 내에 파다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저한테도 들려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 문제는 이런 정도로 짚겠고요.